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에서 근무하는 김정덕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보화 사업의 그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이렇게 7개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보화 사업의 그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분석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기술성 분석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비용 또 편익, 이것을 결합한 비용 편익 분석, 이렇게 해서 조금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적인 분석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종합 평가를 하고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예비 타당성 조사, 정보화 사업에 대한 예타라고 이제 뭐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예타 조사에 대한 그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화 사업의 의미, 뭔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용어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정보가 무엇이고, 정보통신이 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갖자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중요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다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어떤 광이라든가 또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되어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이런 걸로 표현되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ICT라고 얘기하는 정보통신은 이제 이런 아까 얘기한 정보를 이제 수집하고 가공하고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관련된 기기들, 또 기술들, 또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정보통신 또는 영어로는 ICT라고 그러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활용해서 사회 각 분야의 어떤 특정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 이런 활동들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정보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국가정보화 사업이라는 게 뭐냐? 지금 우리 예타조사에서 주 대상이 바로 이제 국가정보화 사업인데요. 이것은 이제 국가기관이라든가 또 지방자치단체 또 공공기관이 이제 정보화를 이제 추진하거나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이 이제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를 통하여 지원하는 활동들을 우리가 국가정보화 사업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보화 사업을 이제 구성하는 중요한 기술들이 어떤 요소가 있는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레이어 어프로치로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 보이지 않고요. 이걸 이제 레이어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들 얘기하는데요. 우선 이제 맨 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거는 사용자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 밑단에 어플리케이션하고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로 한다든지 또 음성은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음성 녹음이라든가 소리는 어떻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용자와 응용 소프트웨어 간의 어떤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되겠고요. 애플리케이션은 소프트웨어죠. 어떤 특정한 사용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정보라든가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어떤 사용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 공유는 여기서 보면 이제 애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 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어플리케이션하고 또 외부의 환경하고 어떤 정보를 이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서비스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뭐 여러분들 잘 알지만 데이터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나의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원하는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것이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이나 또 네트워크 같은 것들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시스템 인프라스트럭처, 뭐 기반 시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OS라고 하는 그 운영 체계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포함하는 거를 우리가 플랫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5가지 레이어가 이제 중요한 어떤 정보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옆에 양쪽에 이제 2개의 또 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종으로 연결된 게 이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보안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그 레이어를 각각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관리라고 그러면 뭐 구성 관리, 성능 관리, 또 뭐 장애 관리, 뭐 이런 다양한 이제 관리 역할을 해야 되겠고요. 보안도 이게 보통 뭐 시스템이라든가 네트워크에서의 보안이 중요하지만 또 데이터베이스 보안도 해야 되고 어플리케이션 보안도 해야 되고 또 사용자 차원에서의 보안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보안도 모든 레이어에 다 해당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종으로 이렇게 그 수평이 아닌 수직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다른 레이어가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히들 이렇게 정보화 사업 기술의 어떤 구성 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화 사업의 유형이 있는데요. 크게 정보화 사업의 유형을 우리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정보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이제 대표적인 사업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정보화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또 뭐 그대로 말 그대로 이제 시스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하고 보안 시스템도 또 역시 뭐 구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이제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겠고, 그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의 어떤 접근을 보장해 준다 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는 정보와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도 역시 이용 활성화,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아니고 좀 더 활성화하자,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정보화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 및 생산 지원이라고 해서 이런 정보화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것을 이제 또 IT 산업을 이제 육성하는 쪽에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연구개발 또는 산업육성 표준화라든가 또 인력 양성 이런 쪽에 사업들이 이제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그 유형별로 이제 우리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사용돼야 될 지침이 따로 이제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 정보 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성 분석이 매우 중요하죠. 기술적으로 이게 타당하냐,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주로 업무 효율성을 이제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기술이 과연 그런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거를 이제 따져보는 게 중요한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정보화 표준 지침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이번 시간에는 아무래도 이쪽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거는,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시스템 구축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성 분석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이면서 또 효율성 개선이 그게 주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정책적인 그런 분석이 또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비투자 재정 사업 지침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기재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 및 생산 지원,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는 상용화하기 위한 사업들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효율성 개선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그 부가가치, IT를 통해서 어떤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개발 필요성, 또 개발 가능성 이거에 대한 어떤 기술성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따로 R&D 부문의 예비 타당성 조사 지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적용하는데 앞에서 그 본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경우 그러니까 정보화 표준 지침하고 R&D 부문 예비 예타 조사 지침하고는 상당히 유사한데 R&D 쪽은 이제 어떤 그 새로운 거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 개발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인 그런 타당성 분석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추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보화 사업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시스템 구축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정보화 표준 지침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제 정보화 사업의 예타 조사 표준 지침에 대한 이력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것은 이제 이게 이제 2004년 12월 달에 제 1판 퍼스트 버전이 이제 처음 발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말에 이제 세컨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 퍼스트 버전을 약간 이제 수정 보완했고요. 또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그 정보화 사업이 이제 많이 이제 개발되면서 거기에 이제 적용할 수 있게끔 지침이 좀 더 발전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이제 10년까지는 안 됐지만 8, 9년 정도 지났는데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앞으로 한 3, 4년 후쯤이면 또 이제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막 나오고요. 특히 AI라든가 또 빅데이터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통한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포함한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한 뭐 정보화 사업 예타 조사 표준 지침이 서드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큰 그림을 잡아보는 차원에서 어떤 정보화 사업의 예타 조사에 대한 분석 체계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우선 이제 그 수행 흐름도를 보면 맨 먼저 이제 사업 계획서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이제 주로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그림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 게 사업 계획서였겠죠. 그래서 부처에서 제시하는 그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또 필요성, 또 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고 사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추진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해당 정보화 사업의 어떤 그 이것이 어떤 업무에 어떤 이슈가 있고 이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이런 기초자료 분석 과정에서 이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분석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이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우선 이제 기술성 분석에서는 바로 이제 그런 그 해당 업무에 또 정보화를 하는데 과연 적합한 기술이 사용되었는지 선정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고 또 이런 해당 기술로 인해서 그 해당 업무의 어떤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또 이용자들이 과연 이것들을 이런 제한된 방식의 어떤 개선 방안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는 것이 바로 기술성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기술성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조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익숙치 않은 부분들이라 이런 것들은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분석이 이제 바로 정책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된 정보화 사업의 어떤 타당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건데, 하여튼 그 이런 과연 이제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뭐 추진 의지, 뭐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지역 균형 발전의 이슈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 밖에 이제 사업 추진상의 어떤 위험 요인이라든가 사업의 어떤 특수적인 그런 항목들을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적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분석을 종합해서 이거를 이제 AHP라고 해서 다기준 분석이라고 해서 쌍비교라고 한국말로는 얘기하죠. 두 개씩 이렇게 비교를 해서 같은 그 가중치를 보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의 어떤 추진 타당성을 뭐 이제 판단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제 민간 투자로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들도 또 여기서 검토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와 사업의 예타 조사가 진행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제 그 정보화 사업의 특성하고 이 예타 분석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보화 사업이 대부분 이제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업무 처리 방식을 통해서 효율성 증대라든가 또 이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통해서 이제 비용 편익 그 분석을 통한 그런 경제성 분석이 나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정보화 사업이 이제 그 다른 사업, 뭐 예를 들면 교통 사업 같은 경우, 뭐 도로를 놓는다든지, 뭐 다리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교통에 관련된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교통 시간이라든가 관련된 비용을 절감하는 것 같은 그런 편익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정보화 사업의 편익은 사실 그렇게 쉽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기술의 뭐 여러 가지 기술도 많고요. 또 적용 대상별로 또 다양한 편익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편익에 대한 것도 다른 사업, 다른 일반적인 무슨 인프라 사업과 좀 약간 다르게 다양한 편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편익 분석도 상당히 쉽지 않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R&D 사업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R&D 사업은 어떤 기술 개발 가능성, 또 독창성, 또 어떤 이제 중복성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검토 대상이 되겠고요. 정보화 사업은 이제 기술 자체보다는 과연 이것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이제 업무의 효율성을 얼마나 개선시키느냐 하는 쪽에 이제 중점을 두고 분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은 사실 이게 정보화 사업이라는 게 이제 어떤 그 시간이라든가 공간에 대한 제약을 없게 해주는 게 정보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분석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특정 지역의 어떤 그 경제 활성화 이런 쪽에 효과는 있죠. 뭐 고용이 된다든지 또는 건설을 통해서 시설물을 이제 건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특정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뭐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그 정보화 사업의 어떤 정책적인 분석 항목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특히 이제 외부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보화 사업의 어떤 간접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직접적인 효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그 해당 업무의 어떤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게 이제 직접적인 효과라면 외부 효과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정보화 사업을 통해서 뭔가 데이터가 형성되고 그 데이터가 이제 DB로 저장이 되면 민간 쪽에서 그 DB를 활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외부 효과가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타할 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볼 정책적인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죠.